종교 일치 사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 지도자와 접촉을 했고 그 정치 지도자들에게 종교 일치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청탁으로 연결됐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 손을 댔다라는 게 특검의 공소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잘못된 오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공소장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일치,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게 운영되어 있는 게 현재의 민주사회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통일교회는 종교 일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정치인들에게 손을 댔다. 청탁까지 했다. 돈을 댔다. 뭐 샤넬백을 댔다. 그러는 겁니다. 샤넬백을 안 댔다라는 거 아닙니다.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권성동한테 1억을 줬는지 안 줬는지 판결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치인에게 손을 댄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 누가 됐느냐? 한학자 총재님이 조직적으로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밑에 있는 실권자의 개인 이탈로 그 일을 했다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소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학자 총재님의 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리.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통일교 한학자 총재님은 문선명 총재 사후에 단독 지도권을 행사하며 자신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드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이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는 걸 강조했다는 것은 한학자 총재님, 문선명 총재님 사후에 강조된 게 아니고 우리의 이념입니다. 우리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지금 세상이 알고 있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그런 종교 일치의 내용이 아니에요. 언어는 똑같지만.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종교 일치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만들자 한 게 여러분 지금 광화문에 무슨 목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광화문에 가면 지금 어떤 목사가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당도 만든 게 뭐냐? 우리만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벌써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 종교 일치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는데 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회는 그 종교 일치 이념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통일교회는 국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그 중에 뭐냐? 제5유엔도 유치하고 아프리카 행사, 캄보디아 개발 이런 거를 추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치 지도자와 연결을 모색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종교 일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그거를 만드는데 제5유엔 사무국을 유치하는 거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프리카를 도와주는 행사를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돼요? 캄보디아를 개발하는 저 개발을 도와주는 거가 우리나라를 정치와 종교의 일치를 만드는 거와 무슨 연관관계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이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제5유엔 사무국 유치를 하고 아프리카 행사하고 캄보디아 개발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거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치인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연관관계. 그래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투트랙 전략을 통일교는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한학자 총재님의 지시에 의해서 제2 실권자, 제3의 실권자가 그것을 했다라고 그냥 공소장에 딱 못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한학자 총재님을 구속시킨 겁니다. 공범의 우두머리로 보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류의 우두머리로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우두머리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한학자 총재님이 내가 시킨 게 아니다. 나는 그거를 시킨 적이 없다. 2인자, 3인자들이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사후보고 됐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시켰다면 그 사람을 왜 자르냐. 지난주에 설명한 겁니다. 2023년 5월 달에 잘랐다고 여러분 면직시켰다고 그랬어요. 지금 윤용호 본부장은. 그러면 시켜서 했으면 그 사람을 왜 잘라요? 지금까지 끌고 왔어야지. 그건 지난주에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과 접촉했고 권진법사를 통해서 정치권과의 소통 창구를 이중으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서 정치일치, 이념을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을 기대하기 위해서 로비를 했다. 이게 바로 특검의 공소장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저희 통일교의 입장은 일관되게 공식적인 한학자 총재님의 조직적 지시가 아니다. 개인 이탈이다. 이인자가 일을 저질러 놓고 사후보고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그가 잘못한 거지만 우리 통일교회가 잘못한 게 아니다. 통일교회도 그 사람을 컨트롤하지 못한 것도 우리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 이거는 한학자 총재님이 공개적으로 다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 참부모님의 정교 일치 이념은 다시 여러분 설명합니다. 정교 일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했냐? 정치 지도자들에게 로비를 대는 것을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우리의 정교 일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청탁하고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일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활동을 지난날의 내용을 보면 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소장은 뭐라고요?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청탁했다. 정치인들을 매수했다. 결론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진술했다고요? 이인자 되는 윤용호라는 사람이 가정연합의 정교 일치 이념의 가르침을 왜곡시켰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교 일치. 왜곡시켜가지고 자신의 개인 이탈의 범죄 행위를 위장하는 진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특검이 그거에 입각해가지고 정황 증거를 만들고 그 방향으로 지금 몰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통일교회는 왜 탄생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연합의 식구님들, 통일교회는 뭐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까? 종교를 위한 또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즉 우리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모순된 인간이 됐어요. 이 모순된 인간들을 모순을 제거해가지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장구한 세월의 섭리를 했는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참 부모님이 오신 거고 참 부모님에 의해서 만든 종교는 가정연합이에요. 모순을 해결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인데 정치인을 매수해서 모순으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해요? 이론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예요. 모순을 해결하려면 정당한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정도의 길,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원리적인 길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연하셨다라고 하는 참부모님이 만든 통일교회가 정치인을 매수하는 모순적 방법으로 이 모순을 해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난날에 통일교 60년, 70년의 역사 속에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평화운동을 했습니까? 오늘 여기 김남규 회장님 일본에 가서 교육 갔다 오셨는데 한 명 교육 가는데 150만 원 들었어요. 맞죠? 김남규 회장님? 그럼 그걸 왜 합니까? 아니 우리 김남규 회장님 하나 교육한다고 해서 안 하고 그 돈 갖고 정치인 로비했습니까? 원리적 방법으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연된 종교예요, 우리는. 그런데 윤용호라는 사람이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는데도 세상이 알고 있는 정교 일치라고 하는 그 이론을
왜곡시켜가지고 진술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쁨이 맞아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식구님들이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는 모순적 방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평화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장구하게 내적인 모순, 외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리를 찾아 나왔어요. 내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게 종교입니다. 외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게 정치입니다. 인본주의. 그래서 저급한 종교에서부터 고급한 종교까지 지금까지 이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샤머니즘이 시대가 돼가지고 지금은 4대 고급 종교로 귀결되고 있어요. 4대 고급 종교. 그래서 이때 시대는 어떠셨느냐? 종교 일치 사회였어요. 정치와 종교가 일치됐어요. 어디가 더 힘이 세냐? 종교 지도자의 입김이 셌어요. 정치인들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다 허락받고 제가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나라 이때도 종교 일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없어요. 왕이 죽이라 그러면 죽이는 사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이 땅에 왕으로 왔다. 메시아로 왔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도 안 받아요. 뭘 안 받는다고요? 뭐를 안 받는다고요? 교지사님? 하나님의 왕이 왔는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왕이 마음대로 막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살았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조선시대, 고려시대, 법과 질서가 있지만 왕의 힘이 강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무슨 공부해요? 산수, 수학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유교 공부를 해야만이 출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국가로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중세 유럽이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기독교의 교리로 공부해야만이 출세할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직업이 뭐였느냐? 성직자 되는 겁니다. 성직자 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왕이 돼도 교황이 종교 지도자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종교 재정 일치예요. 종교 일치 사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종교 일치 사회를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인간의 모순을 해결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모순을 해결해서 좋은 국가 시스템을 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없었습니까? 더 피폐했어요. 백성들이 더 못 살았어요. 종교 지도자가 더 부정부패가 심했어요. 모순이 만들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되겠구나.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서 움직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외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내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거예요. 별도로. 그래서 종교는 발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벌어져가지고 천주교내에 혁명이 벌어지고 종교개혁이 벌어지고 그리고 장로고 감리교 별의별 종단들이 우후죽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가 부패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다라고 간 게 여러분 미국의 프리턴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나라를 건설한 겁니다. 그리고 외적인 진리, 철학이 발전됐어요. 그리고 철학에 입각해가지고 정치, 사회 구조를 만듭니다. 그렇게 만든 게 뭐냐? 유신론의 인본주의와 유물론의 좌익 이론을 중심 삼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종교 안에도 모순적인 게 벌어져요. 또 하나, 그래서 당연하게 하늘은 인간을 행복하게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진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새로운 진리가 우리는 통일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믿거나 맞거나요. 우리는 그래서 나는 그거를 믿어서 통일교에 들어온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불행했던 수많은 억울한 일들, 수많은 이 전쟁과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마지막 새로운 이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이론이 세진이다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 공부하고 봐서 아 이게 맞다 해서 결정해서 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태어났으니까 막연하게 그냥 공부해가지고 영계 가면 영계가 어딨어?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새 진리가 여기 속에 행복이 있다라고 해서 저는 들어온 겁니다. 전 세계 참부모님이 밝히신 새 진리를 통해서 통일교에 입교한 거예요. 그 부분에 아직도 정체성이 흔들리시는 우리 식구님들은 다시 한번 새 진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거는 참부모님이 만든 게 아니고 섭리가 됐기 때문에, 때가 됐기 때문에 나온 걸 출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 완벽한 제도입니까? 완벽한 제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완벽한 제도예요? 미국이 완벽한 제도입니까? 민주주의? 독감 올해 유용한다고 그래요. 미국이 세계 강대국인데 매년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독감 주사를 못 맞아서 죽는 사회예요. 영유아, 어린아이가 임신해가지고 병원에 가면 돈이 들어가지고 아기가 출산하면서 죽는 나라가 제일 많은 중에 하나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쿠바보다도 더 영유아가 죽습니다. 병원 갈 돈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사오는 민주주의, 인간은 발전해야 돼요. 바보가 아닌 거예요. 더 완벽한 제도를 만드는 게 인간의 보편적 양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까 말했잖아요. 중세 유럽과 같이 왕이 법이 있어도 법 위에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사는 그 시대에서 이어져가지고 지금 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온 겁니다. 민주사회까지. 그런데 북한은 공산주의는 아직도 그 사회가 안 됩니다. 전 세계 아프리카도 그렇고 못 사는 나라들이 정강화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나라가 아직도 만들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회를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느냐? 우리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그게 아니에요. 좌익, 우익을 대변하는 도익사상을 중심 삼고 어떤 부모에게 태어나더라도 어떤 국가에게 태어나더라도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정상적으로 사람으로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사회가 뭐냐?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공생, 공용, 공의주의를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단체가 뭔지 아세요? 오늘 청와대사를 교육 갔다 오신 김남규 회장님 같은 분이 청와대사 협의회를 조직합니다. UPF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국민연합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민주사회도 아니고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완벽한 시스템에 제대로 되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만백성이 화평하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단체가 통일교회 종교가 아니고요. UPF, 국민연합, 신공연합. 그래서 도익사상을 공부해가지고 사상적으로 내가 몸과 마음이 통일되라 하고요. 민주주의, 유신론, 공산주의 사상으로 내가 몸과 마음이 통일이 되면 안 되고 도익사상을 중심 삼고 몸과 마음이 통일돼가지고 내가 정치 일을 하면 정치 일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문화 활동을 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교일치입니다. 내가 도익사상을 중심 삼고 통일교인이지만 내가 군수님이 된다. 그러면 전 백성들을 여기를 통일교인 시키는 게 아니고 도익사상에 입각해가지고 공생, 공용, 공의주의의 시스템을 만드는 군수가 되라 그 얘기예요. 대통령이 되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윤영호가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통일교회 식구들이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국가 복귀한다 그러면 통일교인이 대통령 되고 뭐 좌지우지 다 하고 하는 그 방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님이 당한 거예요. 이 이론을 몰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당 나왔어요. 국회의원 한 명 배출하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가정당 돼가지고, 다수당 돼가지고, 통일교회 국가 만드는 겁니까?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공생, 공용, 공의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의 잘못된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어떤 부모에게 태어나더라도 사람 대우받는 빈긴 부익부가 없고,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살 수 있는 화평의 세계, 평화 세계를 이루기 위한 정도 일치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돼요. 시스템은.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몰라요. 국가 복귀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할 때 이게 지금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최동임 장로님 오셨지만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괴산군에도 사무실 만들었어요. 당시에 참부모님께서 시군에 800만 원씩 대줬습니다. 언제요? 87년도에. 87년도에 800만 원이면 지금 1억이 넘는 돈입니다. 시세 가치로 하게 되면. 800만 원 갖고 전세를 얻잖아요? 전세 안 하고 그때 여기 집을 사고 돈 못했으면 2억이 넘는 돈입니다. 시세로 얘기하면. 천문학적인 돈을 사무실 얻으라고 줬어요. 그래서 국민연합 갖고 뭘 하냐? 오늘 이거 설명한 거예요. 성숙한 민주주의. 조국의 민주화. 조국의 민주화를 만드는 일을 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국이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입니까? 우리나라도 포함되고 북한도 포함되는 거예요. 민주화. 북한 민주화 됐습니까? 당시에 87년도에 우리가 민주화 됐습니까? 대통령도 내가 뽑지 못하는 후진국이었어요. 독재국가였습니다, 우리도. 북한보다는 독재는 아니었지만, 여기에는요, 당시에 87년도 같은 그런 세상에서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을 수 있어요. 독재국가에서는요, 하나님의 참 부모님이 죽습니다. 의인들이 바른 얘기하면 그냥 죽어요. 그래서 전두환 정권 시절에 죽어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바보된 사람들. 이게 민주사회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죽이지 못하는 사회예요. 그거를 국민연합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 국민. 그래서 87년 지나고 난 다음에 91년도에 아버님께서 어디를 가셨어요? 북한에 가신 거예요. 북한에 가서 남북통일은 김일성 너희 주의로 하면 안 돼. 그 얘기 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민주화 돼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민주화. 그리고 오늘 여기 최동인 장로님이 있었지만 80년대 무슨 우리한테 교육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박은자 원사님. 남북한 총선거 대비해라. 장로님 그렇죠? 남북한 총선거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북한 총선거를 하려면 뭐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아니 우리 식구들 잘 몰라요. 뭐 얘기하는 거죠? 남북한 총선거는 우리가 인구가 많으니까 이긴다. 저쪽에는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이 시군 조직을 다 똑같이 해놨어요. 그런 얘기만 합니다. 아니에요. 최고의 민주사회가 돼야지 남북한 총선거에서 다수결의 원칙에서 되면 오케이 인정. 그런데 대한민국 현재 선거해가지고 오케이 합니까? 인정 안 해요. 이건 뭐냐? 후진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뭐예요? 선거 조작을 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은요? 미국이 선진국인 이유가 뭐냐? 선거해가지고 억울하더라도 승복하는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에. 그러면 북한이 민주사회가 되지 않고 우리도 민주사회도 아닌데 남북한 총선거 하면 오케이 할 것 같아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참부모님이 87년도에 남과 북이 최고의 성숙한 민주사회를 먼저 만드는 게 관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북통일운동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UPF 활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민주사회가 됐지만 아직도 성숙한 민주사회가 안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83세의 노인네를 불구속시키지도 않고 구속시키는 이 바보 같은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정치, 배우의 특정 집단의 이익에 따라서 좌지우지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연합 활동을 제대로 잘못한 겁니다. 어머님 결과가 이렇게 된 걸 보면. 그래서 지금도 현재 대한민국이 민주사회라고 하지만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에 무죄 받아도 다 사람들이 뭐냐?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 사람 다 욕하는 거예요. 무죄를 받았는데도 범죄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사회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욕하잖아요. 그들이 여러 가지, 그래서 TV에서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법적으로 죄 판결 났습니까? 지금 제가 신천지를 오도하는 게 아니고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잘못된 거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백성들이 다 이상한 집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잘못된 언론들에 다스려진 거예요. 나의 생각은 없는 거예요. 남들이 떠드는 얘기에 동조하는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북한에 가서 김일성 주체사상 버리고 민주화해라. 그 얘기입니다. 민주화. 그래서 남북 총선거 하자. 그리고 거기서 결정되면 신사답게 오케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남북 총선거 하면 얘기도 안 하지만 대한민국에도 선거에도 오케이를 안 하는데 면 단위에서도 여성단체 회장 뽑는데도 이러쿵저러쿵 싸우고 난리를 치는데 신사답게 오케이를 안 하는데 향교에서도 그렇고 단체에서도 투표하면 오케이를 안 하는데 우리가 성숙한 민주사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계일보를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사입인인데 세상에서 사입이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데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오셨으면 김대중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입니까? 세계일보를 통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의로운 사회, 민주사회 실현하자. 언론이 제 역할하자. 우리가 만든 리틀엔젤스 정치권 로비하기 위해서 정교일치를 만들기 위해서 매수하기 위해서 리틀엔젤스 만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 김대중 대통령 그러면 로비해서 온 겁니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식구님들은 정당하게 정정당당하게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자녀들 교육하고 자신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한 게 정치권 돈 대가지고 로비해서 여기 지금 이분이 오신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에 살아봤기 때문에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더 알아요. 그리고 리틀엔젤스가 세계적인 평화운동 얼마나 많은 한류의 시작이잖아요. 영국의 국왕이 초대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70년대 못 사는데 초대해가지고 공연까지 하는 한류의 한류.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의 정교일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나온 참 부모님의 가르침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이 추진한 국제행사, 개발사업, 국가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평화를 구현하지 못한 국제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종교 본연의 영향력 확대를 통한
숭고한 평화구현 활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과거 중세 유럽과 같이 종교가 좌지우지하고 법대로 다스려지지 않는 그런 후진적 정교 일치 체제를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청탁했다는 이 공소장은 한마디로 지나가는 개도 웃는 거예요. 지나가는 개도 웃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강아지 같은 현상이 뭔지 아세요? 참부모님의 정교일치 공부를 했던 우리 통일교인들이 이거를 제대로 모르고 설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윤용호 전 본부장의 개인 이탈이다. 정치권의 로비를 대가지고 정교일치를 했다는 얘기는 자신의 죄, 개인 이탈을 가리기 위한 장두 음료, 한자성어로 뭐냐, 머리를 감추고 꼬리를 숨긴다는 말이 안 되는 일의 전말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그런 진술이다. 거기에 놀아나고 있다. 거기에 장단을 맞추는 특검이다. 이유는 뭐예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치적인 의도. 통일교회를 완벽하게 정리해야 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제가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 통일교회 입당 원서가 11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11만 명.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0.7% 차이로 이겼어요. 0.7%면 몇 표 차이인지 아십니까? 20만 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표가 대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무서운 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려야죠.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정치에 누구를 대고 그런 거 한 적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그리고 정치권의 로비를 댔다는 게 우리는 190개 성교국이 있어요. 그러면 필리핀에도 있어야 되고 다른 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을 로비해가지고 청탁하고 하는 일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터져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미국에서 지금 정치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한테 도와주는데 그거 다 로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먼저 문제가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법으로 완벽한 나라인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으면 다른 나라에도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본, 지금 문제가 벌어지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정과 사업을 총괄했던 윤용호 실무자가 교단 내 영향력 확대를 하기 위해서 개인 이탈, 정치권에 접근했다. 그래서 우리 측은 윤용호 행위, 공식 지시가 아니라 개인 이탈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학자 총재는 역시 불법 정치 자금을 조직적으로 내가 지시한 적 없다. 공식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옳고 그른 거는 대법원까지 판결이 날 때까지는 함부로 범인 취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윤용호 개인 이탈 행위에 대한 가정연합 입장은 정교일치, 우리가 배운 정교일치 이념은 중세 유럽식 정교일치 개념이 아니다. 윤용호는 이거를 중세 유럽식 정교일치의 개념으로 왜곡시켜가지고 자신의 죄를 가리는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교일치 실현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 청탁 행위와 같은 모순적 행위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 교회가 모순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만약에 우리 단체가 그러면 우리는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식구님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하자고요. 선수님, 우리 교회 임갑수 선수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축사하러 왔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뒷돈 됐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위에서 했으면 나도 그렇게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원리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원리적 방법으로.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북한에 대북 사업을 했는데 김대중 정부 때 북한에 돈을 댔다. 오늘 많이 얘기하잖아요. 북한에 뭔가를 하면 핵무기 만드는데 뒷돈 대주고 다 했다. 지금 현재 있는 대통령도 대북에 돈을 냈는데 배후에 돈을 대줬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평화자동차 북한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터져가지고 현 정부가 우리를 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북한에 돈 대준 거 김일성 만날 때 돈 대줬겠지. 털어야 될 거 아니에요. 털었는데 나왔어요? 이번에 그런 거 나왔습니까? 없어요. 북한의 정치 지도자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참부모님이. 그렇기 때문에 윤용호 개인 이탈 행위에 대해서 사후 보고되니까 우리 참어머님이 2023년 5월 26일 날 이임시켰습니다. 누구를요? 윤용호 씨를요. 2023년 지금 벌어지는 일이 최고로 벌어졌던 거예요. 대통령 취임되기 전이에요. 대통령 취임하고 맞물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그렇게 조직적으로 했으면 한학조 총재님이 그 사람을 계속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막 재고로 전성기 시절에 왜 잘라버려요? 정상적 방법으로 하지 않은 게 드러났기 때문에 잘라가지고 공직을 못하게 하고 선문대 부총장으로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보더라도 우리는 종교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고 하는 자정적 노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5개 지구장도 다 잘랐어요. 그래서 새로운 제도로 돌아갔어요. 협회장을 새롭게 뽑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적 청탁이나 금품거래를 지향하는 종교적 원칙을 지키고 있고 통일교 가르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사랑의 원리를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밑에 돈 문제 걸리고 이런저런 거는 한학자 문선명 총재님이 지시해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 모질한 종교인들이 가정연합 신도들이 한 짓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계산 식구님들, 부모님 가르침에 노력하는 사람 되셔야 돼요. 모자라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세속적인 거로 신앙하려고 하면 안 돼요. 반적으로 뭐래? 돈이 있어야지 우리는 신앙할 수 있어. 이거 세속적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한적인 대로. 내 가정 제대로 간수도 못하는데 뭘 전도 활동을 해? 이거 세속적 관점이에요. 부모님은 위하여 살라고 그랬어요. 내 가정을 희생하면서 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박은자 권사님, 선배 가족님들, 부모님이 활동하라 그러니까 가족들을 다른 데 맡기고 갔어요. 자녀들은 그거를 원망했죠. 그게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속적으로 혼탁돼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윤용호는 부모님의 가르침에 노력하지 않는 세속적 모자라는 신앙을 한 결과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학자 총재님은 제자로서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가슴 아프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줬어요. 잘라가지고 감옥 보내지 않고요. 너 선문대 부총장 가서 교수하면서 나를 다시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때가 되면 다시 너 똑똑한 놈이니까 쓰겠다. 이게 우리가 모시고 있는 참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한국 민주주의 부끄럽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국 민주주의 부끄럽다. 시작. 한국 민주주의 부끄럽다. 세계 평화를 얻기 위해 우리가 하늘을 모셔야 하지 않느냐. 평화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데 평생을 쏟은 나다.
내가 그런 노력을 하는데 평생을 다 바쳤는데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나를 이렇게 대우하니? 이건 개인의 억울함이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불구속 수사도 하지 않는 이게 국가 시스템이냐. 그거는 뭔가 의도가 있었다 그러지. 그래서 이 메시지는요,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불이익을 당할 줄 알면서도 어머님은 당당하게 3분 시간을 얻어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세계 평화를 얻기 위해 우리가 하늘을 모셔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가정연합 가르침에 기반한 종교적 신념을 강조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뇌물 줘가지고 하는 거 가르치지 않았다. 평생을 평화의 어머니로 세계 평화를 위해 정도의 길을 걸어왔다. 자부심을 드러난 표현이에요. 당당하게. 내가 그런 노력을 했는데 평생을 다 바쳤는데 이 나라 민주주의가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한국 민주주의가 부끄럽다는 말씀은 자신이 현재 받고 있는 구속수사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끼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의와 공정함을 잃었다라고 하는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다. 불구속의 원칙을 지키지도 않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마녀 사냥식으로 중세 유럽과 같이 언론에 유포시켜가지고 벌써 죄를 지은 것 같이 확정해가지고 전 국민을 완전히 나를 악마화 시켜버렸다. 그게 성숙한 민주주의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가지고 윤용호 전 본부장의 개인 입찰이라는 천부모님의 진술을 믿지 않고 억울하게 구속되었다는 입장을 밝히는 법적 판단이 공정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가르침이 뭔지를 알고 개인 이탈로 이루어진 건지 부모님이 공식적으로 지시해가지고 이루어진 건지 이거에 대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떠들어대고 있는 기존의 언론에 쇠속돼가지고 물들어가지고 같이 널뛰게 되면 그는 유튜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일부 조작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놀아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야 되냐? 로봇보다 못한 인생이다. 오늘 제가 얘기한 것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신앙을 하셔야 됩니다.